주하늘은 어머니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주하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난숙이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주하늘은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공 회장님, 정말 영채를 건양가로 보내셨나요? 공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넌 그동안 내 말 뭘로 들은 거니? 공난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 공난숙이 사업가야. 건양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써먹어야지.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도 협조해. 공난숙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어. 이 공난숙이 벌인 구판이. 주하늘은 어머니의 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멈춰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영채가 실수라도 하면요? 주하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채랑 정원 씨 모두 위험해집니다. 공 회장님 계획도 무너진다고요? 공난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해야지. 공난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채는 이 공난숙이 딸이야. 잘할 거야. 자신의 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주하늘은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떠올렸습니다. 차기범 씨는요? 공난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하늘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차기범 씨가 정원 씨가 건양가에 있는 거 알아내기라도 하면요? 공난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기범이 알아?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지. 차기범이 있었어. 공난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원이한테 이야기해놔야지. 그녀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차기범이 내 계획을 방해하면 차기범부터 없애버릴 거야. 주하늘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 제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깨달았습니다. 공난숙 회장을 설득하기는 무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주하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조미양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차기범이 한혜라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정원이한테 말해야 하나? 조미양은 고민했습니다. 차기범은 정원이가 주영채의 이름으로 건양가에 시집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라와 만난 이후 무언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조미양은 결심했습니다. 정원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미양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차기범이 거실로 나왔을 때 조미양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디가? 차기범이 물었습니다. 조미양은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김성희 실장 만나러 가요. 오랜만에. 차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조미양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기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조미양은 택시를 탔습니다. 차기범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차기범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차기범은 긴장한 채로 앞차를 주시했습니다. 아내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택시가 멈춘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건양가 앞이었습니다. 차기범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양가? 왜 미양이가 여기에? 조미양은 택시에서 내려 건양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미양은 몇 번이나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조미양은 초조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차기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정원을 만나러 건양가에 온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원이가 정말 건양가에? 차기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원이 주영채 행세를 그만뒀다고 했는데 혹시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조미양은 정원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아내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건양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곧바로 주하늘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주하늘은 차기범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기범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차기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 대표, 혹시 정원이가 건양가에서 생활해? 주하늘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원 씨가 살고 있는 곳이 건양가냐고요? 주하늘이 반문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차기범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미양이가 나 몰래 정원이 만나러 가는 것 같아서 내가 미행을 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미양이가 정원이 만나러 간 집이 건양가였다니까? 차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말이야. 정원이는 그만둔다고 했지만 계속 주영채 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말이야. 주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기범의 걱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닐 겁니다. 주하늘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기범이 주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원이는 내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 자네가 좀 알아봐 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걱정되니까. 건양가만큼은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차기범이 카페를 떠난 후 주하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차수아이면서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차기범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범 씨는 딸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운 거야. 주하늘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원의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주하늘은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공난숙의 야망과 정원의 복수 그리고 차기범의 걱정 사이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며칠 전 한혜라는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차정원으로 알고 있는 주영채와 자신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한혜라는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습니다. 드디어 딸을 찾았습니다. 수아야, 혜라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래 그리워했습니다. 혜라는 즉시 윤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원 씨, 아니 수아를 건양가로 모셔와.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초대할게.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어. 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영채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물론 혜라는 상대방이 차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원 씨, 나 한혜라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나요? 영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요?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혜라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영채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아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채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채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한혜라의 딸 수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건양가는 분주했습니다. 한혜라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누가 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거실에는 진세미와 차정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헤라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진세미는 어머니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기다리는 모습은 처음인데. 세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질투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정원도 헤라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역겨운 연기.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라의 들뜬 모습이 정원에게는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25년 전에는 나를 버렸으면서 지금은 왜 저러는 거야? 정원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중 나갈게요. 헤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세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특별한 손님이거든. 헤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헤라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주영채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왔구나.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영채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수아야, 우리 수아. 헤라는 영채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헤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채는 어색하게 헤라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진짜 감정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헤라는 영채를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그녀는 영채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진세미와 차정원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헤라가 밝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얼굴은 이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수아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세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이 언니야? 며느리 주영채 행세를 하던 차정원이 수아라는 사실에 세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언니가 생긴다면 반갑게 맞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차정원이라니. 차정원도 복잡한 표정으로 영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짜 수아 놀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영채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보석함을 가져왔습니다. 수아야, 이거. 헤라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 목걸이는 헤라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 취임 기념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직접 영채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헤라가 영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영채는 목걸이를 만지며 감동한 척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후 진태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채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태석은 가짜 수아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아로군. 진태석이 영채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영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수아입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실수를 했었는데 앞으로 가족처럼 잘 지내요. 영채는 예전에 주영채 행세를 하며 정원의 집에 방문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신뢰를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태석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진수아지. 지금부턴 그는 영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왔어. 건양가가 이제 수아 네 집이야. 진태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케라가 잘 챙겨주겠지만 나도 있고 세훈이나 세미한테도 부탁해. 그의 목소리는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진세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환영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보다 언니를 더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차정원은 영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하네, 영채. 연기 제법인데? 하지만 정원의 눈빛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진태석, 한혜라, 진세훈, 진세미, 차정원, 그리고 주영채가 앉았습니다. 혜라는 내내 영채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음식을 권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아야, 이것도 먹어봐. 혜라가 영채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할게. 혜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영채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세미는 포크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진세훈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도 불편했습니다. 정신병자로 알고 있던 차정원이 갑자기 여동생이 된 상황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진태석은 만족스럽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가짜 수아를 이용해 혜라의 눈을 피해 진짜 수아를 찾아내고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채는 건양가를 떠났습니다. 혜라는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자주 와야 해. 알았지? 혜라가 영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영채가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영채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혜라는 행복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진세훈의 침실이었습니다. 세훈과 정원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차정원이 차수아.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정신병자로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동생이 되었습니다. 차정원이 세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세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제부터 날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원이 보통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했으니 잘 알아?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 부회장님까지 등에 업었으니 어떻게 변할지 상상도 못하겠어. 정원의 말투는 영채를 경계하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정원은 세훈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묶어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이 깨지지 않도록 세훈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진세훈이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영채야. 내가 잘할게. 세훈은 자신의 아내를 주영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채를 위해서라도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원은 세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세훈 씨. 네 착각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때 정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공난숙 회장으로부터였습니다. 정원은 세훈 몰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차기범이 입단속 자시켜. 안 그러면 한 방에 황천기 보내는 수가 생겨. 알겠어? 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했습니다. 공난숙은 차기범이 진실을 밝힐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거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아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정원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다 끝내고 아빠한테 돌아갈게요. 정원은 다짐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해야 했습니다. 한편 주하늘은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공난숙은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태석 회장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주하늘은 진태석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들어오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주 대표, 어쩐 일이야?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진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태석이 서류를 내려놓고 주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도 진 회장님까지 이러시다니요? 진태석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주하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젠가 밝혀질 거짓말입니다. 그는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가짜 수아놀이. 진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건방지게 건양그룹 회장님한테 훈계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하늘보다 키가 컸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른들끼리 합의한 내용이야. 진태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더 할 말 없으니 나가게. 주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설득마저 실패했습니다. 진 회장님, 주하늘이 한 번 더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이 가로막았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주하늘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망연자실했습니다. 진태석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계획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하늘은 차기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기범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아버님, 만날 수 있을까요?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차기범은 이미 조미양에게 건양가에 대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주하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강변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차기범이 먼저 물었습니다. 주 대표, 정원이가 정말 건양가에 있는 거 맞아?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기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정원 씨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기범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위험? 주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건양가에서는 가짜 수화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차기범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공난숙 회장과 진태석 회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영채를 한혜라의 딸 수화로 둔갑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차기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원이는?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원 씨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혜라에 대한 복수를요. 차기범은 딸이 걱정됐습니다. 주 대표, 내가 당장 건양가로 가서. 하지만 주하늘이 그를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주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건양가에 들어가시는 대신 한혜라 부회장님께 연락하십시오. 차기범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하늘이 설명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아버님의 진심을 믿을 겁니다. 그는 차기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헤라 부회장님께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정원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차기범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혜라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주하늘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짜 수화놀이의 모든 진실, 정원의 복수 계획, 모든 것을 차기범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정원 씨를 믿어주세요. 주하늘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차기범은 한참을 강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혜라한테 연락해 볼게. 주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강변에 서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37회가 끝났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의 음모로 주영채가 가짜 수화가 되었습니다. 한혜라는 조작된 유전자 검사를 믿고 영채를 친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딸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살고 있는 차정원이 진짜 수아였습니다. 주하늘은 차기범에게 한혜라에게 연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